최근 정부가 전세 대출도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국정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전세 대출뿐 아니라 버팀목 정책 모기지, 임대료 대출 등 무주택자 대출 전반이 규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전세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실수요자와 투자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현재 은행권 신규 전세 대출 중 약 29%만 DSR 규제를 받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쉽게 말해 연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기존처럼 자유롭게 전세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 비율 보정 비율 축소로 인한 세입자 자기자금 비율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전세 대출 보정 비율 축소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최대 90%였던 보정 비율이 80% 이하로 낮춰지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자금 비율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20%만 내고 80%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구조가 이제는 30%를 내고 70% 대출을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결국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 전세 계약에 필요한 자금 부담을 키우게 됩니다. 정부가 이렇게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내 전세 대출 규모는 약 200조 원에 달하며 자유로운 대출이 집값과 전세값을 동시에 밀어 올리는 구조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책 대출까지 포함해 DSR 전면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무주택자 대출 자유화가 결국 집값 상승의 포인트가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수요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전세 대출이 DSR 규제 대상이 되면 기존 전세 대출은 물론 갱신 대출조차 연소득 대비 상환 비율 때문에 받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8억 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대출 연장이 안 된다면 집주인과 다시 협상해야 되고 실제 부담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세 보정 비율이 낮아지면 실질한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전세 가능한 물량 자체도 줄어듭니다. 부동산 투자 전략 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거처럼 단순 매수로 자산을 증식하기 어려워졌고 정리나 상속을 통한 자산 이전 전략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집값 10억 이하 구간에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자연스럽게 집을 정리하며 자산 구조를 조정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 30대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는 안정적 주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장기적인 재산 관리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전세 대출 규제에 관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실수요자는 6억 이하 지역에서 안정적인 매수 또는 전세 확보 전략을, 투자자는 정리 상속과 같은 장기 자산 이전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락기대보다는 제한된 물량 속에서 안정적으로 주거를 확보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대출 규제는 단순히 대출 제한이 아니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구조 변화를 동시에 누린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 배분과 주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